한 16살 고등학생이 하교 후 학교 주차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6시간 뒤 아들의 차 안에서 아버지가 발견한 것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극이 벌어진 과정은 그 누구의 상상도 뛰어넘을 만큼 기이하고 소름 돋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고의 이면에는 도시 전체를 분노와 눈물에 빠뜨린 충격적인 인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미지의 미스터리 수첩에서는 신시내티 10대 소년의 마지막 절규에 대한 기록을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바로 119나 112 같은 긴급 신고 전화일 겁니다. 우리는 그 번호를 누르기만 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와줄 것이라고 믿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6세 고등학생 카이 플러시는 그 믿음이 철저히 배신당하는 순간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평범했던 아침과 소년의 사연.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세븐힐스 스쿨은 지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연간 학비가 35,000달러에 달하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카이 플러시도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카일은 학교 테니스팀 소속이었기 때문에 16살이 되어 운전면허를 따자마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낡은 중고차로 직접 통학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아침, 신시내티의 기온은 여전히 영하에 가까웠습니다. 몸이 좋지 않았던 카일의 어머니 질은 창밖의 추운 날씨를 보고는 아들을 위해 직접 차에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고 차창의 서리를 긁어냈습니다. 아들이 운전해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어머니로서의 작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걱정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일은 생후 4개월 때 의료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어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전신 깁스를 하고 수년간의 재활을 거친 끝에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오른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했고 척추가 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상 등 보조기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16세 카일의 키는 157cm로 또래보다 훨씬 작았죠. 부모님이 그에게 테니스를 권한 것도 아들의 성장과 재활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아들의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까지 설치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해야 할 바로 그 학교 안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험이 닥칠 걸 말입니다. 기이한 사고와 필사적인 2번의 신고. 오후 3시. 그날 시즌 첫 테니스 경기가 있었던 카일은 수업이 끝나자마자 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차는 3열 7인승 미니밴인 혼다 오디세이였습니다. 카일은 경기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차 뒷문으로 들어가 2열 좌석 사이의 통로를 지나 3열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3열 좌석 등받이에 무릎을 꿇고 트렁크 공간에 있는 테니스화를 꺼내기 위해 몸을 뒤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카일의 체중에 눌린 3열 좌석이 갑자기 뒤로 완전히 젖혀지면서 카일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트렁크 공간으로 거꾸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좌석은 안정장치에 의해 고정되어야 했지만 2열 좌석 사이에 놓여있던 예비 타이어 때문에 좌석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무게가 55kg에 달하는 딱딱한 좌석 등받이가 카일의 가슴을 정통으로 짓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고 힘이 약했던 카일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은 바지 주머니 속에 있어 손이 닿지 않았죠. 그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발로 딘 유리를 찼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평소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카일은 음성비서 시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리를 호출해 911에 전화를 거는데 성공합니다. 오후 3시 14분, 카일의 첫 번째 신고 전화가 911 센터에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이 스피커폰 모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담원은 카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정작 카일은 상담원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에 카일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반복해서 외치며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자
그는 시리를 계속 부르며 전화가 연결된 것이 맞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는 들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라고 절규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3분 뒤 첫 번째 전화는 끊겼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받았던 상담원 스테파니는 카일의 위치를 GPS로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좌표는 카일의 차에서 불과 3m 떨어진 곳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사건을 긴급 상황이 아닌 상황 불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동하는 경찰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구급차나 소방차도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성인 여성이 신고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만약 미성년자라고만 제대로 알렸어도 대응 등급은 즉시 최고 단계로 격상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실수는 비극으로 향하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쓸어들인 것과 같았습니다. 무시된 절규, 어이없는 구조작전. 경찰관 2명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마침 학교 시간이라 주변은 학생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의 차로 꽉 막힌 상태였습니다. 두 경찰관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음악을 들으며 주차장을 천천히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카일의 차 바로 앞을 지나가기까지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불과 3분 만에 바디캠을 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임무가 끝나기 전에 녹화를 중단하는 것은 심각한 규정 위반이었죠. 그들은 동료와 대화하는 것은 녹화할 필요가 없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후 3시 34분, 갇힌 지 거의 30분이 지난 카일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 다시 한번 시리를 호출해 91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앰버 스미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응은 카일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카일이 죄송해요. 당신 목소리가 안 들려요. 라고 말하자 앰버는 그를 청각장애인으로 단정하고는 전화를 곧바로 문자전화 모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문자전화 모드가 켜지면 신고자의 목소리는 75%나 감소되어 상담원에게 거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카일이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앰버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규정상 문자 입력이 없으면 즉시 일반 통화 모드로 돌아가 상황을 재확인해야 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분 뒤 그녀는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두 번째 신고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통화 녹음 원본을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들어봤더라면 그 안에는 카일이 절규하며 남긴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세븐힐스 남쪽 주차장 금색 혼다 오디세이 안에 갇혔어요. 거의 다 죽어가요. 제발요.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것이 16세 소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6시간 후의 발견과 남겨진 진실. 그날 저녁, 카일의 어머니 질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카일의 휴대폰은 여전히 학교 주차장에 있었죠. 그녀는 아들이 경기가 끝난 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불안감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밤 8시가 넘어 아들이 테니스 경기에 아예 참가하지 않았다는 팀 동료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질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 론에게 당장 학교로 가보라고 소리쳤고 자신은 911에 아들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서 론은 아들의 금색 미니밴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뒷좌석 너머로 위로 솟아있는 아들의 두 다리를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론은 미친 듯이 아들을 차에서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카일이 처음 911에 신고한 지 무려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부검 결과 카일은 두 번째 신고 전화를 마친 직후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카일의 부모는 아들이 죽기 전 911과 2번이나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신시내티 911 시스템은 수년간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마비 상태였으며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시정부는 카일의 가족에게 600만 달러, 약 83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911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카일의 부모는 배상금으로 카일 플러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911 상담원들을 교육하고 더 나은 위치 추적 기술을 도입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더는 다른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카일의 장례식에서 어머니 질은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의 방에 찾아가 잘자 사랑해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이제 저희 사랑하는 아가 잘 자렴, 좋은 꿈 꾸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꾸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